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한 주 마켓 서머리, 다가올 한 주 주간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다양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장중 변동이 상당히 컸는데요. 장 초반 하락으로 반전됐다 다시 상승으로 마감된 핵심 재료는 역시 잭슨홀 미팅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시장은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원론적인 매파 입장을 유지하면서 장 초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국채금리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일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잭슨홀 연설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채금리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에 대한 반발 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려했던 것보다 별거 없네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 최대 이슈였던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긍정적인 엔비디아 실적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주가 하락은 올해 랠리의 열기가 고갈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하방향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증시 하락을 맞추면서 쪽집게로 불리었던 마이클 윌슨이 올해 초부터 비관론을 계속 유지했으나 예측대로 잘 나오지가 않아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요. 빅스가 16 아래로 내려왔고요. 국채금리는 상승했지만 상승폭을 이렇게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105 라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8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요.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 중 간만에 나스닥 지수가 2.26%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 가장 큰 폭 상승을 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가 2.24%의 주간 상승을 보이면서 5%대 위로 올라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상반기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전기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기술업종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경제지표 발표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고서입니다. 9월 1일 개장 전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요 지표가 둔화되거나 같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고용보고서 전에 구인 이직보고서와 ADP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 부분에도 시장은 크게 관심을 갖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지표인 7월 PCE가 8월 31일 발표되는데요. 이전치보다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두 개의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PCE 그리고 고용보고서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7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블룸버그 예상치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예상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비는 이전치보다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월비는 같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PC의 경우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 9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될 CPI 예상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이전치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고용보고서인데요. 예상보다 둔화된 모습이 나오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예상치 또한 같거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보고서 전에 발표되는 이 두 가지 고용 관련 지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ADP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8월 30일 날 되는데 예상치가 이상치보다 큰 폭투가 될 것으로 보여 예상치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선방영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요,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박스권 양상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주요 지지 라인인 4,300 초반대를 찍고 상승을 보였으나 51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는 51이평선의 단기 저항, 아래로는 4,300 초반대 라인의 지지가 중요하고 이 지지와 저항을 돌파해야 단기 방향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미국 차트 분석가들은 머리 어깨형 패턴 아니야? 라는 분석글이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 밑에 네크라인선인 4,300 라인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풋콜 레이쇼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풋콜 레이쇼를 5일 이동 평균 선으로 만든 차트입니다. 과거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75 위로 올랐다 점을 찍고 75 아래로 내려오면 단기 랠리가 보통 나오는데 내려올 듯 하던데 살짝 올라가서 78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게 75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 100일 이평선과 상승 추세선과 13,181이라는 지지에 성공하고 올라간 상태에서 현재 51평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수평 지지 라인의 지지가 형성되고 여기서 방향 모색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좀 하방 압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일간 차트입니다. 최대 저항이었던 이 구간을 소폭 이탈한 상태인데요. 완전히 깨고 들어오진 않은 상태에서 1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재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다우존스 지수도 50일 이평선의 저항과 100일 이평선의 지지 사이에 좁은 범위에서 방향 모색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주간 차트인데요.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갖고 와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중요한 수준, 시점에 있다라는 메시지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형성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5번째 지지 테스트 중에 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 상승 추세선의 테스트에 있고요. 2022년 3월 고점을 이은 이전 저항선은 현재 돌파 후 지지 테스트 중이다. 요 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딱 물려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위 두 가지 지지 수준은 현재 34,000이며 해당 영역은 중요한 지지 영역이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000이라는 수치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의 지지는 기존 상승 추세 내에서 또 다른 상승을 위한 매수 기회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상승 추세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상승, 단기 상승으로 가도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첫 번째 저항 라인은 이 라인인 35,500과 35,700 수평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부터 이어온 상승 추세와 그리고 기존의 저항이었다가 다시 지지로 바뀐 이 추세선의 지지가 중요하며 이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탈한다면 하방 압력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아직 가지고 있고 요 수평 라인의 지지 역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지지 라인은 중요하고요. 이 두 곳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요 두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의 하락을 염두에 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 업종 ETF 차트 중에서 기술 업종입니다. 160이라는 중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1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현 대표지수와 마찬가지로 50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대표 지수들이 반등 후 50일 이평선의 저항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50일 이평선의 돌파와 안착으로 대다수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래 지지라인은 100일 이평선으로 주로 보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 보시면 9월 19일, 20일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고요. 25bp 인상 가능성이 20%입니다. 향후 추이를 보시면 약간 변화된 게 감지가 되는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올해 금리 동결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년 5월 25bp 금리 예상이 유력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동결과 25bp 인상이 팽팽한 가운데서 소폭 11월 25bp 인상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측대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5.5에서 5.75% 유지하고 좀 더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예측은 9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요. 믹스지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는 200일 이평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200일 이평선의 돌파 여부, 20의 안착 여부 요 두 가지면 증시 조정폭이 좀 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최고가는 작년 10월을 소폭 넘어섰는데 아직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돌파 후 안착해서 5%대로 향해 간다라고 하면 기술주의 하락 압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하락하고 내리면 올라가는 장중의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는 하락 추세 채널을 돌파한 후에 전고점의 저항을 받고 현재 요 안에 박스컷 모습이 유력해 보이고요. 위로 전고점의 돌파 및 안착하면 유가는 상승 쪽에 바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그리고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를 깨고 내려오면 하방 압력이 크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단기 하락 추세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소폭 뚫은 상태입니다. 105 라인이 가장 큰 저항이고요. 아래로는 이 하락 추세선과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한 주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과매도권에 있는 상태이고요. 25,000원이라는 지지선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좋은 매매 방법은 쉽고 명확하다. 자신의 성격에 잘 맞는 방법이라면 실전 투자에 적용할 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할지 명확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복잡하고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무언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잭 슈웨거의 말입니다. 사고 팔 때 무언가 복잡하고 억지스러운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무언가가 잘못된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인 이번 한 주 시장에서는 고용보고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치 또는 예상치보다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의 상승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발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